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대사 분석에 앞서서 먼저 대사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사의 3요소는 먼저 독백, 방백, 대화가 있습니다. 독백은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대 위에 혼자 있을 때 하는 혼잣말이죠. 그리고 방백은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에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오직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대 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하는 혼잣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몇몇 등장인물들만 통하는 그러한 방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대사의 3요소는 이렇고요. 대사의 4요소까지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침묵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침묵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침묵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묵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 넌 언제부터 그렇게 앉아있는 거니? 물론 피곤했을 거다. 지금 이 첫 줄에서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만약 상대방이 반응으로 어떠한 대사를 했다라면 이 대사는 대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부터 좋아 그렇다면부터 줄고 있었던 거야까지 오로지 나 혼자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그렇게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지 않니? 요 맨 마지막 대사를 보니까 또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전체가 다 상대방의 어떤 반응 없이 나 혼자 말을 건네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사의 3요소는 독백, 방백,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을 건네는 방식은 엄연히 따지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죠. 그렇다고 독백도 아니고 방백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대사를 독백 형식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독백 형식의 대화를 택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 있죠. 네, 로베르토 주코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로베르토 주코를 모르시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첫 대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사, 넌 언제부터 그렇게 앉아있는 거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앉아있는데 상대방이 언제부터 앉아있었는지가 더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그러한 모양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이 더 궁금한 걸까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한 대사겠지만 여기에서 내가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그렇게라는 대사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말이 성립이 돼요. 넌 언제부터 앉아있는 거니? 그죠? 언제부터가 더 궁금한 거라면 굳이 그렇게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가 더 중요한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전사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전사는 뭐겠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것. 그게 전사가 되겠죠. 전사에 대해서는 다음 대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사, 물론 피곤했을 거다. 이 대사를 통해서 상대방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테니까 바닥에 거의 눕듯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축 처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겠죠. 자, 이 물론 피곤했을 거다 다음에 점점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 넌 언제부터 그렇게 앉아 있는 거니?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점점점으로 이 앞쪽에 점점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이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곤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물론 피곤했을 거다까지 다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점점점이 그 다음에 붙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곤했을 거다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있고 또 점점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대사를 하면서 톤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사를 보니까 좋아 그렇다면 내 얘기를 하지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죠. 그러니 이 또한 톤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상대방의 배려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없자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반항으로 내 얘기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여기에서 톤이 올라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톤이 내려갔다 톤이 올라가는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난 한참 생각해봤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우린 조금 아까 무얼 하고 있었을까? 한참 생각해봤다라고 하면서 조금 아까 뭘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한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한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는 생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 조금 아까가 되겠죠.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할 때 그 한참이 바로 전사가 되겠죠. 상대방이 이상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보는 동안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사가 이 한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죠? 첫 번째, 귀머거리처럼 아무 말도 못 듣고, 두 번째,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세 번째, 장인들처럼 아무것도 못 보고, 네 번째, 돼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어떤 장애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네 번째는 이건 뭐죠? 장애가 아니라 짐승, 돼지를 여기다가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문장들, 결론에 대한 이 문장들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라면 그 변화는 이 네 번째, 돼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톤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으니까 당연히 톤이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죽었다는 건 아니야.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에 따른 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템포는 빠르게 그리고 톤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쉬고 있었으니까 이 문장은 그렇다고 죽었다는 것은 아니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끝을 보니까 점점점이 있네요. 네,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네, 자기 말 듣기. 자기가 상대방에게 결론을 얘기한 후에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아서 자기가 급하게 변명을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변명을 한 후에 자기 말을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그렇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렇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동조할 때 그렇지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대방은 아무 말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전에 내가 한 말, 나도 모르게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듣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을 내가 깨닫고 그렇지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렇지 다음 문장을 보면 여기서 띄어읽기를 우린 똑같이 한 다음 띄어읽기를 하고 숨만 쉬면서 똑같이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린 똑같이 숨만 쉬면서 하고 띄어읽기를 하고 똑같이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앞에 문장을 다시 보면 숨은 쉬고 있었으니까 하고 이 숨을 나도 모르게 내뱉은 후에 그 숨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은 쉬고 있었으니까에 대한 깨달음이 숨만 쉬면서죠. 그런데 만약 우린 똑같이 다음에 띄어읽기를 하게 되면 숨은 쉬고 있었어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우린 똑같다가 되니까 여기서 띄어읽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린 똑같이 숨만 쉬면서 다음에 띄어읽기를 하고 똑같이 말야 하는 것이 좋은 띄어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우린 똑같이 라고 또 말하고 나서 자기 말을 자기가 또 듣고 뒤에 똑같이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 듣기를 2번 연속한 거예요. 어찌됐든 띄어읽기의 결론은 우린 똑같이 숨만 쉬면서 똑같이 말이야 라고 띄어읽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똑같이 숨만 쉬면서의 우린 똑같이를 자기가 자기 말을 듣고 난 후에 똑같이 말해를 한 후 그 다음에 연장선으로 그 다음에 있는 문장 숨만 쉬면서 마치 쌍둥이들처럼 졸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앞에 나도 모르게 내뱉은 그 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또 앞에 나도 모르게 내뱉은 우린 똑같이에 대해서 쌍둥이들처럼 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참 생각해 본 결론이 뭐냐? 그것이 아무 말도 못 듣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린 똑같이 졸고 있었다. 네, 졸고 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려주고 났으니 당연히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숨만 쉬면서 마치 쌍둥이들처럼 졸고 있었던 거야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역시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 없자 다시 대화를 시도하죠. 그게 야, 너 그렇게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지 않니? 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첫 문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그렇게가 핵심이었다라면 이 마지막 문장은 오래, 이 시간이 더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지 않느냐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짜증을 내고 있는 대사입니다.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역시 메일로 연기 영상 보내주시면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분석한 대사, 그 대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잘 보고 코멘트 단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